오늘도 힘차게 듣자고. 1. 테슬라 애플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 제목 테슬라 애플 차세대 반도체판 바꾼다. 여러분, 테슬라와 애플이 반도체 핵심 부품인 유리기판을 직접 도입 검토에 나섰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휘어짐이 적고 초미세 회로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칩, 애플은 AI 서버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 성능 경쟁의 무대가 이제 회로 설계에서 기판 소재로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누가 먼저 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양산하느냐가 AI 시대 주도권을 가를 수 있다는 거죠. 2. 반도체 기술, 미국과 10억 분의 1초 차. 제목 엔비디아 CEO 중국 거의 따라잡았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 반도체 기술이 미국과 사실상 큰 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인력풀과 치열한 경쟁 문화 덕분에 기술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죠. 미국은 중국을 막으려 규제를 강화하지만 이게 오히려 미국 기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공급망을 누가 더 유연하게 가져가느냐입니다. 투자자라면 미중 갈등이 단순히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누가 글로벌 시장을 설계하느냐 싸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3. 엔비디아 필요 없다 중국 반도체 자립 눈앞. 제목 중국 반도체 독립 시동 걸다. 화웨이가 직접 만든 HBM을 내년 AI 가속기에 적용합니다. 샤오미는 3나노 칩을, YMTC는 294단 낸드를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예 엔비디아 칩 사지 말라고 기업들에 지시했죠. 즉, 중국이 메모리, 칩 설계, 장비까지 생태계를 전방위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한국 기업의 양날의 검이에요. 단기적으론 중국 수요가 줄지만 장기적으론 초격차 전략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중국의 속도전이 단순 추격이 아니라 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 네이버 두나무 20조 빅딜 전쟁. 제목 네이버와 두나무 20조 합종 연행. 네이버가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 교환을 추진합니다. 두나무는 14조, 네이버 파이낸셜은 4.7조로 평가됐죠. 교환 비율은 1대3 수준입니다. 이 거래가 중요한 이유는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핀테크 시장에 깊숙이 뛰어든다는 겁니다. 주주 간 이해관계는 첨예하지만 성공한다면 한국에서 보기 힘든 대형 핀테크 마이너스가 상자산 융합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가 쿠팡과 경쟁하는 단순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도약할 길이 열린 겁니다. 5. 반도체 기업 아리백 압박 직면. 제목 반도체 기업 재생에너지 없인 생존도 힘들다. 삼성하이닉스가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아리백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은 100% 달성했지만 국내는 겨우 10%. 대만 TSMC는 이미 해상풍력 PPA 계약을 맺었죠. 경기도는 태양광 확충과 거래 플랫폼으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해요. 이제 반도체 경쟁력은 공정기술만이 아니라 친환경 전력 공급망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즉, 전력 문제가 곧 반도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6. 한국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출범. 제목 제조 강국 한국 피지컬 AI로 도약.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차, 두산, HD 현대 같은 제조 대기업들이 참여했고 해외 빅테크도 파트너로 들어왔습니다. 핵심은 한국의 제조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챗봇 같은 소프트웨어 AI가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기계 로봇에 특화된 AI를 키우겠다는 전략이죠. 이건 한국이 가진 제조 DNA를 AI 시대에 재해석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데이터 센터 0.1초 멈추면 재앙. 제목 AI 시대, 데이터 센터는 원자력 발전소급, 대전 데이터 센터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쌍둥이 데이터 센터, 즉 액티브 투 액티브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GPU 비용과 정부 마이너스 민간 협력 부재로 백업망이 허술하다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서버실이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라는 거죠. 즉, 앞으로는 전력망 안전망 보안망까지 원전 수준의 설계가 요구될 겁니다. 8. 일본 30년 만에 금리 인상 임박. 제목 일본 초저금리 시대 끝나나.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0.5%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죠. 시장은 10월 금리 인상 확률을 60%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엔화 가치와 글로벌 자금 흐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일본발 금리 변화는 한국 수출 기업, 글로벌 채권 시장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9. 외국인 한국 국채 12조 매도. 제목 외국인 한국 국채 외면 시작.
외국인이 최근 7거래일 연속 한국 국채를 팔았습니다. 규모만 12조 원. 이유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란 전망 때문이죠. 집값과 환율 불안이 커지니 한국은행이 매파적으로 변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은 단순히 금리 동결이 아니라 환율과 국채 금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즉, 한국 자본시장은 이제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10. 쿠팡 지방까지 쿠세권 확장. 제목 쿠팡 전국 물류판을 흔들다. 쿠팡이 밀크런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부산 경남권으로 확대했습니다. 판매자 물량을 직접 수거해 물류센터로 보내는 방식인데 기존 택배업계엔 직격탄이죠. 소비자에겐 더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을, 판매자에겐 비용 절감을 줍니다. 하지만 택배 지역 화물업계의 시장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즉, 쿠팡이 물류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장하면서 한국 유통구조 전체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 트럼프 압박의 OPEC 증산. 제목 OPEC 유가 잡으려 증산카드. OPEC가 하루 13만 7천 배럴 원유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시장 점유율 확보가 배경이죠. 공급이 늘면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투자은행은 내년 유가가 $5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즉, 에너지 시장은 정치산 유국 합의에 따라 단기간에도 크게 출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